금요일에 증권사들은 카카오 신규 리포트를 쏟아내며 일제히 매수 의견의 목표가는 평균 8만 원 이상, 키움 같은 경우에는 11만 원까지도 제시를 했습니다. 최근 카카오는 호재 소식도 많았고 매출도 좋았으니까 당연한 애널 리포트입니다. 그러나 주가는 전일에 이어서 또다시 요동을 쳤죠. 외인 기관의 대량 매도에 대한 개미들의 우주방어로 종가는 마이너스 2.2% 하락으로 마쳤으나 넥스트레이드 하락갭이 컸기 때문에 장중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양봉이 나왔는데 아직 쌍바닥 패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왼쪽 바닥 형성 시보다 오른쪽 바닥을 만들 때 거래량이 더 많아야 되는데 금요일 거래량은 부족했습니다. 변동성이 증가하니까 공매도 매매 비중이 2.97%에서 8.73%로 하루 만에 급증했죠. 일반적으로 주가 진행 중에는 공매도 급증을 당연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지금처럼 단기적으로 많이 내려온 자리에서의 공매도 급증, 이거는 꼭 부정적인 시그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조만간 변곡이 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카카오의 경우 최근 5거래일 내에 59,500원을 중심으로 세력들이 매도를 많이 했는데 이 자리는 매물대랑 6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전부 다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여러 근거가 겹치는 자리다 보니까 제법 까다로운 저항 라인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실제로 금요일에도 저항을 받았어요. 이렇게 볼린저 밴드 하프라인을 넘어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곡 발생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적극적인 매수세들이 많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죠. 더군다나 쌍바닥 패턴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더욱 그렇습니다. 카카오 주가를 현재까지 끌어내린 팀이 메이저라면 주가를 끌어올릴 때도 메이저의 힘이 필요합니다. 카카오 대응은 당분간 외국인과 기관권 동향에 박자를 맞추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반드시 다시 살 거예요. 그들의 지난 1년간 카카오 누적 매수량은 1,300만 주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주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세린입니다. 카카오 종목 분석 해볼 건데요. 차트와 재료 수급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향후 주가 전망을 해봄과 동시에 본 종목으로 수익 매매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내용들 제가 오늘 이 영상 안에 잘 정리해 놨으니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면서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넥스트레이드에서 시가갭이 좀 크게 떴었죠. 여기 점선이 볼린저 밴드입니다. 여긴 하단이고 여기는 볼린저 밴드 상단, 21선은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죠. 세 라인이 완전히 수평으로 누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카카오는 박스권 장세라고 말을 하는 건데 파동 패턴을 보면 박스권 하단과 상단을 계속 오가고 있죠. 최근까지도 그랬습니다. 다만 요새는 좀 빨리 움직인 거고 금요일 시가가 바로 박스권 하단에서 출발을 했어요. 넥스트레이드는 호가층이 얇다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거래량만으로도 갭이 이렇게 크게 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볼린저 밴드 중심선 저항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쌍바닥일까? 일단 저점은 높여놨어요. 그쵸? 근데 거래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보면요. 이 캔들에서 저점을 찍을 당시에 여기가 왼쪽 바닥인데요. 해당 거래량 대비해서 금요일장의 거래량은 부족했습니다. 원래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쌍바닥이 확인이 안 됐다고 말을 하는 거고요. 최근장 59,500원 중심으로 세력들이 매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바로 이 까만색 라인인데 여기는 매물대가 지나가기도 하지만 6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이 다 모여있는 자리예요. 즉 볼벤 상단과 하단을 이렇게 축구장이라고 생각하면 가운데가 하프라인이거든요. 지금 하프라인 넘어가기가 빡센 겁니다. 당분간 주가가 그라운드를 요만큼만 써야 될 수도 있으니까 매수세 입장에선 그만큼 불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더군다나 아직 쌍바닥 확인도 안 됐으니까요. 어쩌면 경우에 따라서요. 박스권 하단을 깨고 좀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열어놓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카카오는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데 본격적으로 떠나기 전에 진짜 위아래로 제대로 흔들고 떠나려는 거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는 말씀이에요. 금요일에도 외국인 매도 많이 했습니다. 기관권이랑 같이 팔았고 또 개인이 받았어요. 최근 한 달 동안 매수했던 양은 외국인들이 거의 다 털었고요. 이제 다만 전년도 2월 달부터 1년치를 보잖아요. 여전히 누적적으로 외국인은 거의 1,300만 주 가까이 카카오를 장기적으로 매집해 왔기 때문에 여전히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주체입니다. 이 누적 매수량을 다 팔아치우려면 금요일날 팔았던 수량으로 열흘 동안 계속 팔아야 돼요. 근데 외국인이라고 그게 가능할까요? 누가 받아준다고. 결국 외국인도 다시 매수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고요. 카카오 실적 발표 결과가 너무 좋으니까 증권사들이 금요일에 일제히 신규 리포트를 냈고요. 매수 의견의 목표가는 SK 같은 경우에 87,000원 정도 제시했는데 대체로 8만 원 이상을 평균적으로 많이 제시했어요. 키움증권은 한 11만 원까지 제시를 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12만 원 드리니까 저하고 좀 유사하게 제시를 했고요. 주목했던 부분은 영업이익이 컨센을 상회했던 거, 그리고 올해 오픈 AI 그리고 구글하고 신규 협업까지 발표를 했기 때문에 호재
호재도 많고 AI 덕분에 영업이익도 계속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뭘로 봐도 주가가 별로 내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당연한 이런 애널 리포트가 나온 건데 어쨌든 가격 자체는 수급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리고 메이저들이 팔 때는 주가가 보통 내리고 메이저들이 살 때는 주가가 오르니까요. 당분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요 수급을 잘 보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주가 지났기 때문에 주봉 차트를 분석을 해보면 지난 한 주 동안 거래량이 늘었고요. 캔들은 윗꼬리를 길게 달았는데 이렇게 꼬리를 길게 단 캔들은 주가가 많이 올라온 자리면은 네거티브하게 볼 거고 주가가 많이 내려온 자리라면은 긍정적으로 볼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횡보 권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윗꼬리를 길게 달았든 말았든 간에 그냥 중립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난주 대비해서 어때요? 고점은 좀 높여놨고 저점도 높여놨거든요. 이 자체는 파동 패턴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고점이랑 고점을 동일가를 터치를 했었어요. 이 자체도 좋습니다. 언젠가는 2위로 올라갈 거야 라는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주봉 캔들이 이렇게 좋은데 왜 주가가 경우에 따라서 추가 하락할 케이스에 대해서도 열어놓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거는 공매도의 변수 때문에 그랬습니다. 공매도 매매 비중이 2월 13일자 기준으로 8.73%까지 갑자기 급증을 했거든요. 요거는 변수가 돼요. 원래 주가가 진행 중에 있을 때는 공매도가 급증하는 거는 거의 부정적으로만 보는데 일단 주가가 지금처럼 단기적으로 많이 내려온 자리에서 공매도 급증은 꼭 부정적으로만 보진 않습니다. 분명히 변곡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시그널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공매도가 급증하는 패턴이랑 최근장의 이런 메이저들의 대량 매도 수급이 결합이 된다면 그건 정말 경우에 따라서 지지라인을 깨고 내려가는 어떤 변수를 만들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결론 내면 뭐예요? 지금 볼벤 하단이라고 예전처럼 무턱대고 대놓고 매수하지 맙시다. 일단은 좀 지켜봅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카카오는 그동안 8개월 동안 계속 횡보를 해왔거든요. 이 라인에서 여기서 조금 더 내린다고 하더라도 퍽이나 많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차트는 어차피 아닙니다. 주가 올려놓고 8개월이나 횡보시켰으면 정말로 주가가 위로 뜰 때는 얼마나 세게 가려고 그러는지 약간 기대도 되는데 원래 횡보가 길면 추세도 길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혹시라도 잠깐 이렇게 밀려도 주가는 나중에 반드시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게 평평한 천장은 없습니다. 주식에서.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내려가지고 영원히 계속 내려간다면 결국 여기가 천장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평평한 바닥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종목이 장기간 거래량도 없고 너무 시장에 관심을 못 받으면 계속 바닥권을 평평하게 만들죠. 그러다가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 쭉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평평한 천장은 왜 없냐? 이 종목은 천장이라고 하면 그동안 매수 세력들이 끼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종목을 그동안 매수해서 끌고 올라온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기존 세력들이 만약에 빠져나간다면 대량으로 매도를 치겠죠? 천장 부근에서. 그러면 반드시 주가가 들쭉날쭉합니다. 변동도 터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헤드앤숄더니 아니면 이중 천장이니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삐죽삐죽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런 위치에서 거래량들이 빵빵 터집니다. 근데 주가가 이렇게까지 올라온 자리에서 계속 횡보를 한다? 그러면 기존의 매수 세력들이 많이 안 판단 얘기거든요. 거래량도 많이 안 터지고 여기서는 박스권 내에서 매수매도 계속 손바뀜만 있는 자리인데 이러고 나서 어떻게 계속 내리기만 합니까? 이 자리에서 기존의 매수 세력들이 그렇게까지 팔질 않았기 때문에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반드시 차트만 보고 판단할 건 아니고 회사의 실적 자체가 성장하고 있는지 카카오는 확실하게 성장하고 있죠. 재무제표 자체가 영업이익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컨센이 잡혀 있고요. 또 미래 전망은 어떤지 카카오는 AI랑 스테이블 코인으로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으로 분류가 되죠. 거기에 밸류에이션은 어떤지 기본적 분석까지 플러스 알파를 해보면 카카오는 이것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수급을 보더라도 카카오는 최근 수급만 안 좋은 거죠. 외국인 1년 동안 1300만 주 정도 보유하고 있잖아요.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 월봉 차트상 이 횡보했던 이 라인이 결코 평평한 천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잠깐 밀리는 것 같아도 반드시 천장을 만들지 않고 더 올라갈 겁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소통방에서도 카카오 수익 전략 정보 형태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증권사들이 긍정적인 신규 리포트를 많이 쏟아냈고요. 전부 다 매수 의견의 목표가는 평균 8만원에서 최대 11만원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가는 최근에 위아래로 크게 흔들면서 요동치고 있는데 지금 박스권 하단이니까 가격적으로는 매수가 유리한 영역인 건 맞아요. 근데 최근 상황 자체가 조금 네거티브한 요소들이 있어서 한번 참고 지켜보는 게 어떨까?
하는 개인 의견 드렸고요. 특히 카카오는 당분간 외국인이랑 기관권의 매매 동향을 좀 유의해서 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각 가격 단가 라인 정리했습니다. 상방마디가는 62,800원, 일봉 차트상 슈퍼트렌드 가격입니다. 주가가 62,800원 위로 올라와야만 카카오 단기 추세가 상방으로 전환될 수 있고요. 세력들 최근 장에 59,500원에서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단타의 관점에선 여기가 1차 저항, 여기가 2차 저항 이렇게 보셔도 돼요. 하방마디가는 48,700원, 주봉 차트상 슈퍼트렌드 가격입니다. 주가가 48,7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한 우리 카카오 중기 추세는 계속 상방이라고 이렇게 놓고 보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카오 수익 전략 정보는요, 제가 중요한 순간마다 여러분들께 맥점을 짚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주가 분석과 전망이고요. 주가 급등의 매수 타이밍 혹은 주가 급락의 매도 타이밍, 이런 타이밍을 잡기 위한 매수 매도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전략도 빼놓지 않았고요. 플러스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 내일장 급등주라든가 혹은 10배 갈 수 있는 종목, 1000% 수익 확률 높은 텐베거 히든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여러분들께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서 카카오 수익 전략 정보를 실시간 라이브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카카오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이 전체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편하게 문자 연락 주셔도 좋겠고요. 소통방 입장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 제가 최근에 소통방에서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 장중에 20% 이상 급등하는 패턴을 보였던 종목들에 대해 잠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겠습니다. SK증권하고 유아증권 보시겠습니다. 두 종목은 제가 2월 12일 목요일에 저녁 때 추천을 드렸고요. 최근에 주식 예탁금이 몰리면서 증권주들이 날아가기 시작했는데 그 이튿날인 2월 13일 금요일에 SK증권 상한가 갔고요. 유화증권도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습니다. 차트 보시면 SK증권은 거래량 이튿날에 1385% 터졌고요. 29.95% 종가 고가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종가 고가로 끝나면 단타 매매로 접근을 해도 장중에 수익 내기가 굉장히 수월하죠. 유화증권은 이튿날에 4082% 거래량 터졌고요. 장중 고점은 26.43%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는데 다시 윗꼬리 달고 조정받고 내려와서 종가는 11.31% 오른 가격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진 플라임 보시겠습니다. 동사는 제가 2월 10일 화요일 저녁 때 오후 8시 48분에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을 드렸고요. 총 6종목 중에 우진 플라임이 그 이튿날 상한가를 갔었어요. 차트 상황 보시니까 이튿날 거래량은 272% 터졌고요. 장중 고점은 29.82% 상한가에 도달했다가 종가는 20.18%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갭도 안 떴었고 시가가 저가였었기 때문에 장중 단타로 대응하셨다면 수익 내기 좋은 캔들이었죠. 대성산업 보시겠습니다. 대성산업은 2월 3일 화요일 저녁에 오후 8시 43분쯤 제가 여러분들께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날은 평소보다 많이 총 9종목을 추천을 드렸고 이튿날 전반적으로 오른 종목이 많았는데 그중에 특히 대성산업이 이튿날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또 한 종목이 갔습니다. 그거는 팜스코였는데요. 차례대로 보시겠습니다. 대성산업은 원래 V자 반등이 나오고 있었고 그 전날까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추가 상승하는 진행형 패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당일의 시간의 거래 패턴이 심상치 않아서 제가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전략은 적중했고 종가는 29.94%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네요. 전체적으로 갭도 많이 안 떴었고 아랫꼬리 윗꼬리가 거의 없는 깔끔한 양봉이 나와서 수익 내기 굉장히 좋은 패턴이었습니다. 팜스코는 장마감 이후에 서프라이징한 실적을 공시해서 제가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기존의 차트 상황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V자 반등해 놓고 횡보하고 있었어요. 파동 패턴 이론상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원래 높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너무 호실적 공시를 하니까 부스터가 하나 달렸죠. 그 이튿날 거래량은 537% 터졌고 30%를 꽉 채운 종가 고가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모나리자 보시겠습니다. 모나리자는 제가 1월 20일 화요일 저녁에 내일장 급등주로 총 7종목을 추천드리면서 네 번째 종목으로 포함을 했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무상 지원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니까 그것 때문에 깨끗한 나라랑 모나리자 이 두 종목이 급등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 20% 이상 올랐던 건 모나리자였습니다. 그 이튿날 차트 흐름 보니까 그 전날도 거래량이 8000% 터진 거였거든요. 근데 그 이튿날 더 많이 터졌죠. 그리고 장중 고점은 21.95%까지 올랐었어요. 30분 차트로 하루장 파동을 보니까요. 고점 부근에서 매도할 수 있는 찬스를 한 두 번 정도 줬었네요. 아진전자부품 보시겠습니다. 아진전자부품은 제가 1월 19일 월요일에요. 저녁 6시 23분쯤에 내일장 급등주로 총 7종목을 추천드리면서 5번째 종목으로 포함을 했었는데요. 그 다음날 움직임 보니까
거래량은 1218% 터졌고 장중 고점은 24.50%까지 올라서 급등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보통은 장 초반에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종목은 특이하게 11시 반쯤에 거래량 폭발하면서 세력들이 한번 쏘아 올렸죠. 소통방에서 내일장 급등주를 검색을 해보시면 다음처럼 콘텐츠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제가 매일마다 내일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하루 평균 3개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급등할 가능성은 높고 급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이런 종목들로만 제가 잘 추려서 오니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가지고 제가 안내드리는 방식대로 장중 장세를 잘 파악하셔서 단타에 임하신다면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저한테서 내일장 급등주 리스트를 매일매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참여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저한테 한 번만 문자를 보내주셔도 급등주 정보 제가 여러분들께 평생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백전백승 추세린의 매매 기법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제가 메시지 고정해 놨으니까요. 매매 기법 연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소통방 입장 신청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에 자세히 적어 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 참조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설명이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다음처럼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영상 설명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추세린의 선물로 추천드렸던 텐베거 히든 종목들 2026년도 1월까지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잠시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추세린의 100배 수익 소통방에서 이렇게 히든 종목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가 그동안 텐베거 히든 종목 추천드렸던 내용들이 쭉 나오죠. 9월부터 매월 말일마다 이렇게 추천을 드려왔고요. 일단 12월 거부터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12월에는 제가 텐베거 히든 종목으로 PS텍 단 한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고요. 월봉 차트로 결과를 보시니까 현재까지 52.39% 크게 올라온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고점은 71.82%까지 수익이 났었네요. 고점 부근에서 일부 분할로 차익 실현을 좀 하셨더라도 나머지 물량은 쭉 끌고 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텐베거 히든 종목 11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월 말일에는 제형솔루텍, 동양고속, DIC, 코영 4종목을 추천을 드렸었고요. 순서대로 보시면 제형솔루텍은 주가가 1,800원 정도 할 때 제가 텐베거 히든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었는데 어떤가요? 이번 달에 최고점 8,100원까지도 찍었었죠. 지난달에 이어서 계속 급등 중에 있었습니다. 동양고속은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 설명 자세히 안 드려도 아시죠? 제가 11월 말일에 종가가 14,000원 정도 할 때 텐베거 히든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그 다음 달에 바로 최고점 172,800원까지 찍어가지고 한 달 만에 그냥 텐베거를 다녀왔습니다. DIC는 제가 이 캔들의 종가에 추천드렸는데 그 다음 달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이번 달에는 조정을 잠깐 주고 있죠. 11월 종가는 9,000원 정도였고요. 최고점 15,150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11,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요거는 조정이 끝나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눌림목 끝에서 재매수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검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고영은 제가 11월 종가 15,700원 할 때 추천을 드렸고 현재 주가는 33,8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배 이상 올랐죠? 최고점은 35,450원까지 찍었었는데 여전히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다. 이번에는 10월 달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10월 말일에는 두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하나는 삼형 엠텍이고 하나는 휴림 로봇이었습니다. 자, 삼형 엠텍은 현재 조정을 주고 있죠. 제가 이 종가에 추천드렸는데 주가는 살짝 올렸다가 현재까지 계속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전히 추세는 유지되고 있으니까 암튼 아직 희망을 완전히 버릴 단계는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대신에 휴림 로봇은 잘 가고 있죠. 제가 작년 10월이었으니까 이 캔들을 보고 추천을 드렸고 종가는 6,450원이었습니다. 현재 14,740원에서 거래되고 있으니까 이미 2배 이상 올라와 있고요. 최고점은 26,000원까지 찍었었으니까 거의 4배 이상 시세가 한번 났었죠. 마지막으로 9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월에는 제가 SM100셀 한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은 계속 횡보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계속 내려오고 윗꼬리 달고 계속 횡보만 하고 있어서 제가 이 캔들을 보고 추천을 드렸었고 종가는 2,360원이었습니다. 물론 시세는 한 3,500원 정도까지 났었지만 현재 주가 2,330원이니까 추천드릴 당시 주가랑 거의 동일하죠.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자,
자, 이제 1월 30일에 대망의 템베거 히든 종목 4가지 종목이 신규로 소통방에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신 분들은 시세가 변하기 전에 빨리 들어와서 보시는 게 좋겠죠? 제가 추천드리는 템베거 히든 종목들은 주로 첨단 제조, 바이오, IT 산업군이 주를 이루긴 하는데요. 세력의 매집이 확인된 종목들 중에 기업의 재무적 가치나 성장성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중장기 변동성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추천드리는 시점 기준으로 향후 템베거가 유력한 종목들을 제가 추려서 여러분들께 한 달에 한 번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서 템베거 히든 종목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히든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는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한 번만 보내주셔도 매월 말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께 제공드리고 있는 이 템베거 히든 종목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